왜 문제가 없는데 상담 왜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그거 자체가 굉장히 상담실에 상담하시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분 대학원에서 사귄 인맥이 얇다고. 대학원에서 사귄 인맥이 다 얇아요. 그것 때문에 한 몇 년 연락하고 끊어. 웬만하면. 근데 거기서 한두 명 건질 수 있어요. 말이 좋아 교육 분석이지. 무슨 교육 분석에 지가 뭐라고. 그냥 가서 상담받는 거지. 문제 없는 인간이 어딨어요. 상담받으러 가시라고.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좀 되고 연륜이 쌓이면 개인 자기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 해요. 자기만의 공간을.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창업 다 하라고 하거든요. 창업 다 하고 자기만의 오피스텔 조그만 거 차려서 나중에 뭐 어디 소속되는 것도 귀찮아. 그래서 자기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거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담을 받으면서 정말 상담에 대한 치료적 효과를 경험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나이가 있으신 분들, 좀 재력이 좀 되시고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이 되신 분들이 상담사 이거 평생 직장 아니야 하면서 천천히 여유롭게 해볼까 하는데 본인들이 상담을 안 받으세요. 본인들이 상담을 안 받으셔고 자기가 상담 치료 효과가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누구를 치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어불성설이죠. 그죠? 내가 그거에 대한 신뢰가 없어. 자기는 어디 누구한테 가서 상담받아 치료받은 경험이 없고 치유되는 경험 못 받았어. 뭐 공감받은 경험, 위로받은 경험 못 해봤어. 그것도 돈 주고 안 해봤어. 그리고 자기는 왜 딴 사람한테 돈 받고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돈 한 푼 아끼면서 자기한테 쓰는 거는 자기는 상담에 대한 투자를 그렇게 인색하게 하면서 왜 다른 내담자는 자기한테 돈 주고 상담받을까라는 착각을 하냐는 거예요.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지금 당장 가서 상담 받으셔야 돼요. 사이비도 만나보고 막 대가도 만나보고 하셔야지. 돈 많으시면. 왜 자기는 돈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서 상담을 안 받으시냐고. 무료 상담만 받고 다니시든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상담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야 된다는 거야. 스스로가 그 상담을 가치 있게 보고 있는지. 가치 있게 보는 사람들은 가치 있게 돈을 상담으로 쓰겠죠. 그래서 저보고도 막 툭 하면 저분들 뭐 상담받으러 비아냥 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이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상담이나 받아라. 이런 식으로. 상담 인하가 뭐야, 상담 인하가. 그따구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상담을 대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상담이라는 그 직업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저는 성악사를 좀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못돼 처먹었어. 근데 나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누군가가 잘 되길 바라냐고요. 진짜 얘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진짜 진심으로. 그거는 내가 갖고 정말 나라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마음인데 내가 그걸 제공하는 사람이 되니까 얼마나 이게 영광스럽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상담사는 의미 있는 직업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 상담을 그렇게 천대시하고 이거 상담 가서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지는 상담 하나도 안 받으면서 지는 그렇게 상담을 대하면서 그런 식으로 대하는 상담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있으신 분들 특히 상담 받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고가 받을 필요 없다고요. 본인이 상담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보고 자기가 센터를 차리든지 말든지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배우는 것에 돈을 어떤 마음으로 쓰는지. 이거 학교에서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해. 안 돼요. 그런 마인드를 하면 안 돼요. 보고서도 대충 나가겠죠. 그러면 시킨 거니까. 그렇게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상담사는 굉장히 능동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시키지 않아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킨 것만 하는 것이 상담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의 삶을 주체적으로 못 살면서 누군가를 어떤 사람을 도대체 주체적으로 살게끔 도와준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수동적으로 살면서 누구한테 의존하고 막 누구한테 떠넘기고 이러면서 누구한테 선한 영향을 미치겠다는 거야. 오늘 진짜 센 소리 많이 하네 오늘. 요걸 편집해서 내가 올릴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우는 것에 돈 쓰는 거. 이런 본인이 어떤 마음으로 좀 돈을 내고 있고, 그 일희일비하면서 뭐 돈 한두 푼 그것 때문에 바들바들 떨거면 사업하지 마세요. 사업은 그런 돈에 연연해서 사업 못해요. 정말 돈에 후들려서 사업 못한다고. 사업 특히 개인 창업은 아무리 자기 혼자 오피스텔에 조용히 들어가 있더라도 그러면 내담자한테 등쳐먹기면 하지. 내담자한테 등쳐먹힌다고. 본인 내담자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자기가 공짜 상담하고 있다고 돈 얘기를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배우는 것에 자기가 떳떳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까지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배운다라는 것이 정리가 돼야 돼요. 이거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돼요. 왜냐면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경험도 있어야 되고 돈과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상담사 할 거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정리를 하랬잖아요. 감당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물었잖아요. 전문성은 어쩔 수 없이 이것, 돈, 시간, 경험 요걸로 올라가요. 이거 투자 안 하자 경험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시간이라는 거 슈퍼비전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 안 하면 경험만 열라 했어. 그럼 지식대로 상담하는 거예요. 처음에 단추 잘못 끼우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잘못 끼우죠. 그런 상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이 상담받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왜 문제가 없는데 상담 왜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굉장히 상담하시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상담이란 건 굉장히 어려움이 따른 일이거든요. 사실은 내담자들이 경험하는 걸 자기도 경험해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자기도 나는 뭐 내담자 체험해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상담 받으시라는 거예요. 말이 좋아 교육 분석이지 무슨 교육 분석에 지가 뭐라고 그냥 가서 상담 받는 거지. 문제 없는 인간이 어딨어요. 상담받으러 가시라고. 근데 상담이라는 거는 우선 돈도 필요하지만 시간도 필요해요. 그리고 노력도 필요해요. 내담자 그 입장 돼가지고 상담사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막 듣기 싫은 또 소리도 막 하고 직면도 하고 반향 깐죽깐죽 대면서 하는데 그 부정도 못하겠고 막 그런 말들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다 들어야 돼. 게다가 상담사가 너무 불안한데 그 상담사가 내가 돈까지 주면서 애착을 형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쉬운 작업이지 아세요? 그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보시라고. 그래야 내담자 어려운 마음을 안단 말이야. 어려운 마음을 아니까 어때요? 공감을 잘하겠죠. 돈 얘기 언젠가는 내담자 돈 얘기해요. 그러면 그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어차피 선생님 만날 때 돈 주잖아요. 그렇지, 내가 돈을 받지. 내가 돈을 받아야 여기서 너랑 만날 준비를 할 거 아니니. 돈 때문에 널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받아야 여기서 선생님 너를 위해서 더 전문성도 유지할 수 있고 이 자리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고 너 내가 망해서 저기 다리 밑에서 너 상담하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 이거 이렇게까지 하는 애들 상담할 때. 그러다가 막 돈 갖고 막 흔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들. 자기가 상담을 통해서 성장하는 경험을 하셔야 이게 신뢰가 간다고요. 상담이라는 것에. 상담 진짜 효과 있어요. 상담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진짜 치료에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해서 뭐 뇌 영역이든 생물심리학적 영역이든 뭐 진화론 입장이든 뭐 무슨 입장이든 간에 설명할 근거가 더 확신이 되죠. 그냥 배우고 자기가 경험도 안 해보놓고선 무슨 그게 상담이 효과적이라고 말을 따뜻하게 경험도 안 해보놓고 떳떳하게 물론 다 경험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상담이라는 거는 경험적 학문이에요. 경험적 학문. 제발 상담에 대해서 되게 부푼 어떤 사업 계획 같은 거 갖고 오지 마세요. 저희가 작년에 13개 기관하고 조인했어요. 13개 기관. 그냥 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 일 그냥 하고 있고 제 자격증 그냥 따고 있고 그냥 제가 공부하는 거 그냥 올리고 그냥 그 센터 홍보라고 해봤자 뭐 홈페이지 내 정보를 좀 명확하게 올려놓고 하니까 자기들이 그 기관에서 다 뒤져요. 홈페이지 다 하나하나 보고 그 센터장에 어떤 이력이 있는지 다 봐요. 그럼 얘네들 제대로 수련했나면 그냥 찾아와요. 자기들이 찾아와요. 물론 서울 같은 데는 워낙 잘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지방에서 좀 잘 통합니다. 아셨죠? 지방에서 그렇게 하세요. 전 지방 용인이라서 좀 잘 용인 중에서 좀 아웃사이더라서 잘 통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관들도 아쉬우니까 찾는단 말이에요. 저기 먼 데서도 전화 와요. 올 수 있냐고. 그러니까 센터 차리면 상담사가 자기가 일을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상담사 세워놓고 그 사람들에게 수익을 가져가겠다? 이거는 진짜 부푼 꿈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센터를 크게 운영하더라도 센터장이 제일 많이 일해야 돼요. 상담을 제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내담자들이 저긴 센터장이 상담사야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센터장이 사회복지사야, 센터장이 상담사야. 완전히 틀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담사로서 여러분들이 그 센터를 지키셔야 돼요. 제일 상담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센터가 좋게 소문이 나요. 왜냐면 그 좋은 선생님들을 채용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책임감이 없으시고 그냥 진짜 뭐 돈 벌겠다고 그냥 깐죽깐죽 공부 안 하는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센터 이미지를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센터장이 상담을 많이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가서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상담을 안 하고 그런 상담사들 배치해놓고 상담을 시켜놓으면 그 센터가 질이 나쁘게 소문날 수밖에 없겠죠. 센터장은 상담 별로 안 하고 뭐 선생님들 자주 바뀔 테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센터 차릴 거면 내가 우선 방패가 되겠다. 내가 우선 기반이 되겠다. 내가 반석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되게 중요한 건데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 직원을 둬야 되잖아요. 그죠? 직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이 인덕이라는 게 진짜 있어야 돼요. 정말 이상한 선생님도 많고 만나보면 정말 제가 말했잖아요. 몇천 원 때문에 당일날 취소하고 그냥 관둬버린 미친년도 있다고. 근데 되게 이 바닥 좁아요. 그 인덕을 베푸는 거.
좀 더 자기가 좀, 그러니까 뭐 설이나 추석 때 선물도 해줘야 되고, 선생님들한테 보너스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연연하면 안 돼요. 베푸는 만큼 돈은 들어와요, 정말로. 그리고 하다 보면 기부도 하셔야 돼, 여러분들. 그게 센터장이야. 그게 기관장이라고. 지역사회 이바지도 하셔야 되고, 이제 그런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오피스에서 작게 그냥 소소하게 할 건데? 누가 찾아가냐고, 그러니까. 서울도 아니고, 서울에 살면 또 모르겠어요. 자기 PR을 엄청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센터장이 되고, 뭔가 개인 창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색함이 없으셔야 돼요, 인색함. 인색함은 곧 인생에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네. 다음으로,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또 앞에 좀 생각해 보려고 한 거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더 이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돈을 실제로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어쩌다 보니까 저는 대중적인 거를 원했단 말이에요. 내 컨셉은 처음에 그 컨셉이었어, 사실은. 근데 어쩌다 상담사로 갔는지, 그 상담사로 가면 얼마나 다들 고고하고 지식적이고, 얼마나 말이 많아요. 종교 다음으로 말 많은 곳이 상담사인데. 난 이쪽으로 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놈의 처음 영상, 상담사, 모든 거, 이런 거, 상담사에 가는 길, 요거 하나 찍었다고 그게 유튜브가 그렇게 알고리즘을 이제 박아놔서 이제 수정도 못해요, 이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상담사로서 좀 많은 수익을 벌고 싶다 그러면, 어떤 특화된 이론을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럼 그걸로 상담사는 추가로 강사하거나 제자를 이제 양성하거나 그런 걸로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상담 실전에 대한 전문성. 저는 요것도 갖고 있어요. 제 이론은 없기 때문에 상담 실전에 대한 전문성, 요걸 계속 저는 키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특정 병리, 그러니까 폭식증, 섭식장애, 비만 또 우리 심리랑 굉장히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트라우마. 이쪽으로 많이 가세요. 외상. 이런 것들에 좀 특성화된 어떤 병리의 전문적인 게 있다면 요거에 대해서 섭외도 들어올 수 있고 방송에 특정 정신병리에 여러분들이 난 모래놀이 치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 상담사하고 모래놀이로 계속 하면 돼요. 그럼 거기서도 슈퍼바이저가 될 것이고 제자도 양성할 수 있고 그리고 간단하게 워크숍에 특강 같은 거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미술치료 쪽으로 계속 파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끝나요. 10년 돼서 이제 끝났어. 징글징글했어 이제.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지지 측면에서 보면서 이건 뭐냐면 여러분 지역사회에서는 서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구나 이런 데서 학교랑 교육청이랑 시청이랑 다 연결돼 있어요. 어떤 복지관, 드림스타트 이런 것들 다 연결돼 있어요. 경찰청하고 막 다 연결돼 있거든요. 거기서 내가 좋은 자문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되게 전문성이 드러나서 거기서 내가 또 사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특강도 요청을 하면 특강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업 컨설팅, 진로 컨설팅, 이건 좀 다른 부분인데 코칭 쪽에, 강의 되게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기업 강의.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 다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여러분들 어디 있는지 먼저 알려야 돼요. 요거는 영상에 올려놨어요. 20분짜리 올려놨는데 돈 같이 투잡하지 말고 친하던 동기 데리고 오지 말고 요거는 근데 정말 믿을 만한 동기면 상관없어요. 근데 대학원에서 사귄 인맥이 얇다고. 대학원에서 사귄 인맥이 다 얇아요. 그것 때 한 몇 년 연락하고 끊어. 웬만하면. 근데 거기서 한두 명 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서 오피스텔 가지 마라. 이거 정말 제가 말씀드린 거 지하도 가지 마세요. 타로점 보듯이 그렇게 하지 마요. 1층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광고체 이런 것들 되게 사기 조심하셔야 되고 처음부터 상담사들 진열해서 상담사 장사하지 마시고 혼자서 한번 굴려보고 그 다음 사례 어떤 정도 쌓이면 요 행정 직원은 파트타임 전일제 둘 필요 없어요. 파트타임 하면 애들 좀 믿을만한 젊은 애들 뽑아가지고 아니면 이제 대학원생들 행정 인턴 모집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주면 애들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지방이니까 그런 애들 찾기도 귀해. 아이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 애들 컴퓨터 잘하는 애들 뽑아서 세우는데 잘해요 요즘 애들. 그 다음에 밥을 제때 못 챙겨 먹어요 상담사가. 그래서 의외로 나중에 이제 몸이 훅 가서 상담 못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다 잘 차려놨어. 근데 이제 몸이 망가져서 못하는 경우 많아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노동법 세법 이런 거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요거 나중에 영상도 있으니까 요건 그냥 참고만 하세요. 구조화의 시스템 목숨 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창고 꼭 만드셔야 되고 검사도구 처음부터 사지 마세요. 방음이 엄청 중요하니까 방음 도구 이런 거 잘 해보시고 새 거 무조건 사지 말고.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다 새 거 샀는데 이후에는 다 중고 사고 있습니다. 사무실 하도 많이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거 갖고 와요. 네, 그런 식으로 돈을 절약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특히 돈 많이 듭니다. 이거 처음부터 잘못하면 이거 처음부터 잘 설치된 데 가면 되는데 여러분이 설치할 경우에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 때 뭐 상담사로 가든 센터를 운영하든 워낙 잘난 사람이 하도 많아요. 그죠? 주변에. 그럼 너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또 내가 너무 부족하다 생각 때문에 수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냥 그 정도 깜냥치 받으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기억하시라고 제가 늘 말합니다. 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내담자는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많이 하고 싶어도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운영에 갈 사람 따로 있고 나한테 올 사람 따로 있어요. 아셨죠? 저기 옆에 있는 12만 원짜리 상담실 가는 애가 따로 있고 나가 3만 원짜리라서 3만 원한테 올 사람 따로 있다고요. 아셨죠? 그리고 이 밖에도 뭐 줌 상담, 온라인 상담 이런 것도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도 뚫어도 돼요. 요즘 친구 젊은 애들도 전화 상담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준비가 안 돼 있어도 내담자에게는 나는 전문가다. 내담자는 날 만날 때 전문가 만나러 오는 거예요. 이웃집 언니 만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이웃집 형, 오빠 만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상담사를 만나러 와요.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역시 유능한 상담사가 돼야 되고 유능 상담사는 내담자가 평가해 줄 건데 그건 여러분의 전문성에 달려있다. 그래서 엉덩이 붙이고 공부 좀 제발 하시고 가서 상담 받아라. 그러면 상담 실력은 자동으로 줄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마음이 점점 정화되고 깨끗해지니까 만난 내담자 앞에 깨끗한 거울로 서시면 돼요. 그럼 그가 알아서 반사되는 자기 모습 보면서 잘 답을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담자에 의한 내담자의 상담, 내담자를 위한 상담. 내담자가 없으면 우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담자를 중심을 두고 상담하는 상담이 돼야 됩니다.